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우쌤의 신나는 미술교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산마루 무지개 목사님 저랑 이제 녹음을 하는데 이건 지금 촬영을 안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녹음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마디로 녹음 방송이죠. 이제 녹음 방송이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처럼 이제 썸네일로 입힐 거예요.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네,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한번 중독의 종류를 오늘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알코올 중독, 김진구. 그 다음에 네. 게임 중독, 네.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그런 중독에 대해서 오늘은 알코올 중독이랑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 중독은 참 많은데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주부들은 또 요즘에 인터넷 쇼핑 중독? 그 텔레비전에서 주로 쇼핑을 중독처럼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심지어 뜯어보지도 않은 물건을 계속 사는 사람들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마 중독? 아니면은 또 무슨 중독이 있을까요? 카페인 중독도 있어요. 그쵸. 카페인 중독. 카페인, 커피 중독. 음식물이나 약물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될 때는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이상 신호가 생기면은 중독이에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하루에 뭐 2갑씩 피우는 사람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도 가라앉고, 그 다음에 또 그 가래도 많이 생기고 결국은 폐암에 이르는데, 그런 것도 다 흡연, 담배 중독이겠죠. 네, 청소년들이 맞습니다. 가장 그러면 중독의 심한 중독 증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이죠. 게임이죠. 게임 게임 중독이. 중독이 제일 심한데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특히 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네. 게임에 좀 이제 중독이 많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저도 게임 중독인 사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게임 중독이 되면 저가 초등학교 때 어떤 애가 계속 게임만 했는데 걔가 저번에 학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늦게 잤대요. 그때 새벽 1시까지 게임하고 있었다는데 그쵸. 근데 이제 학교를 늦었대요.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11시였대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요즘에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흔히 어렸을 때는 같이 서로 할 거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SNS가 이제 생기면서 다른 친구들이 아니어도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이런 전자기기들이 너무 좀 좋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전자기기가 자, 핸드폰, 컴퓨터, 아이패드 항상 소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네. 그다음에 노트북, 그쵸. 이런 그다음에 것들. 게임기도 있잖아요. 요즘에 닌텐도 같은 그쵸. 유명한 게임기 그거는 한 4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네. 몇십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 게임기를 사거나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이제 요즘에는 휴대폰을 원래 부모님이 옛날에 휴대폰을 좀 빨리 해주는데 요즘에는 늦게 해줘요. 휴대폰을. 근데 휴대폰을 늦게 해주고 다른 네, 친구들은 늦게 해줘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게임기를 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닌텐도 같은 걸 사면은 이제 그런 거 사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많이 사주시는데 그런 걸 이제 많이 사주면은 이제 그런 걸 밤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모님한테 요청을 청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거나 그 방법이 뭘까요? 자신이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그거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통제를 못하고 내가 계속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한다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죠. 자기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네. 첫 번째로 이제 네. 게임 중독 먼저 알아봅시다. 네. 게임 중독은 한 몇 시간 정도를 하루에 하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회사에 평균적으로 5시간 이상 하면 게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5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 그 중독은요 시간에 관계가 없이 그냥 그거를 빠져들어요.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거에만 그냥 이제 중독이 되면은 원래 다른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잘 못하잖아요. 네, 딱 거기만 빠지는 거죠. 네, 거기만 빠지니까 이제 다른 걸 못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짝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잘 못하고 부모님과의 살짝 그쵸. 그런 시간이 좀 대화도 안 되겠죠.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이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인데 다 거절하겠죠. 네, 그 중독에 빠져서 다 네. 거절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자기 혼자만의 고립감을 좀 겪을 수 있겠네요. 고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고립됐을 때 사람들하고 소통은 거의 안 되는 거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사회생활 안 되면 경제활동에 어떤 좀 또 어려움이 따를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독은 내가 보니까 다 누구나 중독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저녁만 되면은 주부인데도 이렇게 한잔 하고 싶은 그런 축동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날만 조금 흐려지면은 나가서 한잔 하고 싶어. 그런데 남편이 이제 밥할 시간에 애들 관리할 시간에 주부들도 자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가서 한잔 하다 보면은 애들 내팽개치고 그냥 아이들 지도 하나도 안 되면 그 아이들이 또 그 시간에 컴퓨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독은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옆에는 뭐 형이나 동생이 쟤는 분명히 중독 증세를 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좀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인식을 못하면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었나요? 진이가 생각했을 때 주변에? 아주 많았는데 어떤 애는 이제 게임을 늦게까지 했는데 저번에 이제 저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걔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같이 놀자고. 근데 걔가 이제 중독인가 봐요. 중독인 걸 저도 느꼈죠. 이제 같이 놀자 했는데 그때 한 5명 정도 같이 모여서 놀기로 했는데 걔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걔는 안 나왔어요? 네, 왜냐면은 나 오늘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모임 있다고 뭐 이제 가족이랑 여행 간다고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저가 집을 가보니까 집 가서 이제 살짝 창문으로 올려봤는데 그 친구 방이 우연히 이제 다행히 이제 바로 창문이 보이거든요. 친구 방이 아파트처럼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봤던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일상생활을 유지 못하면서 뭔가에 빠진다면 그거는 다 중독이라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제 부모님한테 아니면 이제 잘 시간에 핸드폰을 내거나 부모님한테 그쵸? 아니면 그 뭐라 해야 되지? 핸드폰 알림 설정? 내가 오늘은 2시간만 할 거야. 근데 2시간을 넘어서까지 빠지게 되니까. 그 알림 설정 말고 살짝 그 알림 설정도 괜찮아요. 살짝 꺼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네. 자동으로? 핸드폰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을 깔아서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걸 요즘 시대엔 기술이 발달돼가 그런 거 그런 앱이 참 도움을 주는 앱이네. 누가 개발했는지 참 좋은 근데 앱이다. 이제 그걸 삭제를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근데 자기 의지가 있으면 일단은 저가 생각할 때는 제일 그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거는 핸드폰을 이제 그 잘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맞게 걷고 핸드폰을 부모님한테 주고 내고 이제 자는 걸로 하고. 근데 게임 컴퓨터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 사람이 도박에 중독돼서 이렇게 화투라고 알죠? 노름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자기가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다고 집에 재산을 다 탕진시키고 다 가족들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한 겨울에 되게 고생을 해고서 뉘우쳤나 봐요. 다시는 내가 도박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자기가 도끼를 잘랐대요. 도박을 못하게. 근데도 그거를 참 이렇게 헤어나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인 거 오른쪽. 그러니까 화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투장은 이걸 못하게 여기를 잘랐대요. 방향이 어디를 자른 거죠? 오른쪽? 여기 손가락 마디를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고,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중독이 되면 스스로 정말 나오기 힘드니까 그 중독이 바로 되기 전에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중독이 다 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생겼을 때 주부들이 혼자서 그냥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집에서 저기 뭐라 그랬죠? 온라인 맞고라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중독으로. 코로나 시절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코로나 애들이 시절 때, 그냥 온라인을 켜놓고 그걸 듣지 않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학습을 안 하고 그냥 온라인 수업을 켜놓고 원래 켜놓기만 해도 그게 다 그냥 시간 체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켜놓고 그냥 영상을 켜놓고 그냥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엉뚱한 짓을 많이 했군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 학습이 학교에 나가는 것보다 오프라인보다 굉장히 학습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주로 어른들이 많이 있나요? 네. 청소년보다는 그쵸. 어른들이겠죠? 술이랑 담배. 그쵸. 술, 담배. 담배 꼴초라고 하잖아요. 일명 네, 꼴초라고 요즘에는 하는데. 중학생들도 초등학생이 담배를 안 피는데 중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근데 담배를 한번 경험해. 담배를 피면은 이제 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술도 그쵸. 많이 먹으면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술 많이 먹으셔서 이제 나중에는 근데 술 많이 먹고 나면은 암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쵸. 저희 간암이라는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간암 생겨서 죽은 것 같아요. 간암은 유전이기도 해요. 그 조상이 간암이 걸렸으면 그 다음 세대에 관리를 안 하면 간암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력을 보는데 요즘에는 일단 저희 외할아버지는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셔갖고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옛날 분들 진짜 집에 서로 있잖아 가면은 아침부터 막 소주를 유리컵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씩 따라서 막 먹고 안주도 없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암인지도 모르고 시골에서 그냥 뭐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서 한 60, 70에 막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을 했고 또 이식도 하고 간이식도 하고 간이식을 하고 나서도 또 이렇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술하기 전에 자기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술을 또 먹잖아요. 오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젊은 청년들 많이 모여서 술로 회포를 푸는데 그런 것보다는 운동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모임 이런 걸로 인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어떨까? 네, 그런 술로 문제긴 한데 요즘에 담배가 제일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지금 서울의 빌딩 같은 데 올라가면 여자고 남자고 다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아주 많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원주에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원주잖아요. 저가 봤는데 원주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원주 인구수가 36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요즘엔 담배를 그냥 지나가면서 담배 안 피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보죠. 근데 그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계속 피니까 나중에 담배를 계속 피다 보면은 이제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발달 장애 아동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담배 원인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이제 담배를 많이 피는 상태고. 그래요. 담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그 마음에 있는 힘든 것들을 담배를 뿜어내면서 뭔가 바깥으로 해소하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받고 있는 안 좋은 영향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본다면 나한테 분명히 잘 맞는 그런 취미나 특기가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내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참 쉽지 않겠죠. 네. 서로 같이 걱정해주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준다면 자꾸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이끌어준다면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공부 중독이 됐다면 어떨까요? 공부 중독? 공부 중독은 저도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공부에 중독이 됐다 하는 근데 사람은 공부 중독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요? 공부 중독은 사실 못 들어봤는데 책 중독,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친구를 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제발 놀아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 놀고 그래야 되는데 책만 읽고 앉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저도 취미가 책이라서 책 읽는 거라서 책을 많이 읽어요. 저도. 책만 너무 좋아해서 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환타지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혼자만의 그 책 읽으면서 뭐 환타지 소설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진짜 재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나가서 활동할 때는 활동하고 대화할 때 대화해야 되는데 계속 그 책이 끝날 때까지 다 볼 때까지 이만한 두꺼운 책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중독일까요? 중독이죠. 중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몰입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중독을 막으려면은 그거에 적당히 하나도 적당히 참 하는 적당이라는 게 그 기준을 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건데 그래도 그쵸. 적당히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5시간을 앉아서 쭉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11월이면 저도 편집 때문에 한 6시간. 근데 나쁜 일로 하진 않았어요. 그때 네. 그 정부에서 보조비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복지 그 일을 했었는데 예전에 내가 이제 담당자였는데 11월이 되면 예산 그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을 해가지고 그 회계 보고를 다 그거 서류를 맞춰가지고 그 보고를 다 시에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늦게 끝난 거예요. 10월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11월에 그 정산을 해야 되는데 11월까지 사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정산이 늦어져가지고 내일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진짜 컵라면 먹고 그러면서 막 5시간을 계속 컴퓨터를 했는데 나중에는 막 그 뭐라 그랬죠? 사람이 멍하게 비몽사몽해가지고 숫자가 틀렸는데 어디에서 틀렸는지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엑셀인데 엑셀에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와서 봤더니 소수점 있잖아요. 그거 한 자리를 점을 잘못 찍어가지고 거기서 틀렸는데 그것도 안 잡혀질 정도로 내가 너무 그쪽에 막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있잖아.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능률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2시간 정도면은 일어나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가서 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환기를 시켜야 돼요. 환기를 시키고 다시 다른 일을 하다가 앉아야지 계속 5시간, 6시간 하면 능률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기라는 거는 내가 나가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좀 정화를 시켜야 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화시키고 머리를 식히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컴퓨터 하다 보면 스트레칭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 신호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이 무게감이 적게 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고 전화를 계속 아줌마들 막 2시간, 3시간 막 수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우울해가지고. 요즘에는 TV 보는 사람, TV 보는 것보다 핸드폰 그런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더 점점 늘어나고 근데 있는데 핸드폰을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쪽 손으로 거의 한쪽으로 갔잖아요.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 엄지가 거의 왼쪽으로 엄지가 이렇게 늘리면서 결론은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관절이 생겨요. 어른들도. 그래서 할머니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우울하잖아요. 가족이 없고.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넋두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손이 여기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핸드폰의 이 무게 때문에 이게 관절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세로 이렇게 자세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않고 계속 컴퓨터 이렇게 하면 이 목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컴퓨터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목이 얼만큼 빠졌는지 이거를 가슴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한 번씩 이렇게 빼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북목 있잖아. 이래가지고 마음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거북목이 많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근데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 지금 20분이 됐으니까요. 네. 지금 19분 정도 녹음했는데 좋은 토론 했어요 오늘. 그쵸?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컨텐츠를 콘텐츠는 오늘 제목은 자 일단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중독되지 말자. 오늘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 신체적으로 오늘 건강하려면 제목은 중독 그냥 중독에 대하여 중독에 대한 토론이에요. 네. 오늘 그러면은 인사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수고했어요. 저희 네. 정우쌤의 신나는 미술교실 네, 항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다음번에는 항상 사랑해 주셔서 항상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구독자 500명 되면은 정우쌤 여기 치킨 전체로 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우리 이제 먹방하고 500명 돼. 근데 아직 멀었잖아요. 미술 작품을 좀 한번 다음 시간에 올리는 걸로 술 중독을 생각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다음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썸네일 만들어서 그 산마루 오지게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산마루 오지게는 저희 엄마랑 저희 엄마가 만드시거든요 썸네일을. 저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미술 작품을 올려서 좀 보여드리도록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미술 스토리 그림 같은 정우쌤 그림을 따서 스토리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작품도 있으니까 네 스토리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영상으로 남겨서 올리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